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매매 전 고려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 고려할 사항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도 안 해보시고 나중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다 치르고 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신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미리 얼마의 매매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얼마 정도 낼 것이다라고 먼저 계산을 해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안 내도 될 세금을 왕창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의외로 계산을 안 해보시고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보면은 꽤 있으십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먼저 주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이냐 거기에서 1세대도 또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 1세대 자기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뭐 주택을 총 합쳐가지고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고요. 9억이 넘는다면 양도소득세 일부는 좀 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2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등기부상, 예, 그 접수일자라든가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서 잔금일자하고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2년이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잔금일자를 잘 맞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받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5년 이내에 팔지 안 팔지. 예,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증여하신 분의 취득 시점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예, 그때도 또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그게 뭐 형제들이 뭐 삼형제가 있다. 그래서 뭐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매매하게 되면은 그 주택이 누구 주택으로 이제 간주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먼저 어, 큰 형이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뭐 3분의 1 그 밑으로 간다던가 그러면은 그것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지분이 많으신 분이 주택으로 간주를 하겠죠. 그리고 지분이 똑같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똑같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하고 동거하셨던 분, 그분 주택으로 간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은 똑같은데 그 동거하신 분이 없다. 그러면은 연장자손, 네, 연장자손 큰 형님 주택으로 간주가 되겠죠. 근데 큰 형님이 또 주택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에 예, 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하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예, 그런 것도 잘 이제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여러 개 있을 경우, 또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는 또 요즘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에다가 플러스 10%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3주택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에 플러스 20%가 더 가산이 되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것은 인터넷에 조정 대상 지역 치면은 다 나오죠.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뭐 과천이라든가 이렇게 세종시라든가 해서 다 나오는데, 자기 주택이 어디에 들어갔냐, 그리고 주택을 여러 개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다시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답 토지다 그러면은 자경 8년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이제 8년이 될지, 그러면은 자경 8년이다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 요건을 구비를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 제촌 자경지역,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봐서 이사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됐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매매 시점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 시점을 잡아가지고 뭐 비사업용 토지를 뭐 사업용 토지로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서 먼저 간단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정확하게 해서 양도소득세 자기가 안 내도 되는지, 아니면은 매매하고 나서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이 속한 그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면은 되겠죠. 그리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수를 할 경우보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수를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오르겠지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지만은, 매매를 하고 나서 그게 엄청 올랐다 그러면은 그분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수명에까지 못 사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또 이제 화도 나고 그러시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에는 첫째,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둘째, 자기가 매매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그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면 팔면 안 되겠죠. 보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전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